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세리아 데뷔부터 시작해 최근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까지 맹활약을 펼치며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 김민재.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각종 통계 사이트 평점에서도 1, 2위를 오가며 역대급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현재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김민재가 단순히 이탈리아 리그를 넘어 유럽 전체에서 가지는 능력과 입지를 알아보기 위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센터백들과 주요 기록을 비교 및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료조사에 있어서 간의 수공업 전수조사를 하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32개 팀의 모든 수비수를 다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로 인해 챔스 진출팀들 중 주요 클럽들에서 16강에 진출한 팀들만을 골랐고 그 중에서도 챔스에서의 출장시간 비중과 주로 센터백을 보았던 선수들을 위주로 숫자를 추려서 정리해봤습니다. 그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센터백 총 25인을 선발했는데요. 우선 그들이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세리에A입니다. 나폴리에서는 김민재와 라흐마니, 인텔에서는 더브레이, 바스토니, 슈크리니아르, AC밀란에서는 키에르와 토모리입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입니다. 맨시티에서는 후뱅 디아스와 아칸지, 리버풀에서는 반다이크와 고메스, 첼시에서는 쿨리발리와 티아고 실바, 토트넘에서는 다이어와 로메로입니다. 이번에는 분데스리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 도르트문트에서는 훈멜스와 쥘레, 라이프치히에서는 그바르디올과 오르반, 라리가에서는 레알의 르디거와 밀리탕, 리그앙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마르퀴뇨스와 라모스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총 25명의 선수들을 선택했는데요. 모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김민재 선수는 어느 정도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세부적인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25명의 선수들 중 가장 많은 플레이 타임을 소화한 선수는 누굴까요? 오랜 시간을 뛰었다는 것은 그만큼 팀에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체력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플레이 타임을 소화한 선수는 총 630분을 소화한 김민재, 반다이크, 라모스 이렇게 3명의 선수입니다. 1위권 선수들은 경기당 평균 출전 시간도 90분으로 모든 경기를 교체 없이 풀타임 소화했습니다. 참 빡세게 뛰기도 한 것이 1위인 김민재와 10위인 바스토니의 플레이 타임의 차이는 무려 140분으로 한 경기 반을 김민재 선수가 더 뛴 것입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절대 뺄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번에는 태클 기록을 보려고 합니다. 태클 기록은 누가 높냐보다 태클을 선호하는 선수와 반대로 그렇지 않은 선수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클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향이 있어서 성공하면 아주 효과적이지만 자칫 실수하는 날에는 상대를 그냥 통과시키거나 파울러 프리킥 헌납 또는 옐로우 카드, 최악은 레드 카드도 유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클을 선호해 경기당 2회 이상의 태클을 시도하는 선수와 반대로 경기당 1개 미만의 태클을 하는 선수로 두 그룹을 나누어 봤습니다. 태클 선호 그룹에는 그바르디올이 경기당 2.25로 1위, 로메로가 2.17로 2위, 쿨리발리가 2회로 3위에 올랐고 태클 비선호 그룹에는 반다이크와 마르키뇨스가 경기당 0.29로 최저 공동 1위, 르디거와 후뱅 디아스가 0.6으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김민재 선수가 태클을 선호하는 그룹인 것 같나요? 아니면 그 반대인 것 같나요? 김민재 선수는 경기당 태클 횟수 0.72로 태클을 선호하는 수비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 리커버리에서 김민재 선수는 총 38회로 이 부분 5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총 55회의 볼 리커버리를 성공한 라모스였고 2위는 43번을 성공한 쥘레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장 궁금했던 항목 중 하나인 스피드 부분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어느 정도의 빠르기를 선보였을까요? 25인의 수비들 중에서 김민재의 최고 속도는 시속 34.21km로 전체에서 5위입니다. 1위는 시속 34.5km의 최고 속도를 냈던 르디거, 역시 타조만큼 빠른 선수죠. 2위는 34.4의 토모리와 고메스, 4위는 34.3의 밀리탕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들과 근소한 차이로 경합하며 5위에 있다는 것이 실로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최고 스피드가 이 정도였다면 평균 최고 스피드는 몇이었을까요? 김민재 선수의 평균 최고 스피드는 시속 31.39km로
최고 스피드에서는 5위였지만 평균 최고 스피드에서는 10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평균 최고 시속 1위는 시속 32.58km의 밀리탕이네요. 갑자기 5위에서 10위로 내려오니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달리는 속도는 분명 체력과 상관관계에 있겠죠. 많이 뛰면 그만큼 체력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속도는 느려질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수가 경기에서 뛴 거리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포함한 평균 최고 속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빠른 10명의 선수들 중 경기장에서 뛴 거리가 10km를 넘을 정도로 많이 뛰는 선수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경기당 10.25km를 소화하는 김민재와 11.1km를 소화하는 그바르디올이 그 2명입니다. 평균 최고 속도 1위 밀리탕은 경기당 8.29km를 소화하고 2위 고메즈는 6.5km, 3위 쿨리발리는 8.95km, 4위 리디거는 8.77km, 5위 반다이크는 9.38, 6위 아칸지는 8.99, 7위 마르키뇨스는 9.87, 8위 로메로는 9.75km. 이렇듯 경기당 10km 이상이라는 많은 거리를 뛰면서 빠른 스프린트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한 것은 매우 어려운데, 그걸 김민재 선수와 그바르디올 이렇게 단 2명만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전체 누적 거리도 김민재 선수는 71.71km로 25명의 선수들 중 두 번째로 많이 뛰었습니다. 가장 많이 뛴 선수는 놀랍게도 75.5km를 뛴 다이어였습니다. 참고로 다이어의 최고 속도는 시속 31.3km로 21위고 평균 최고 속도는 시속 29.43km로 23위입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경기장을 쓸데없이 많이 뛰어다니지는 않았겠죠. 압박을 위해서 또는 상대 수비를 유인하기 위해서도 다녔겠지만 패스를 받고 또 패스를 내어주기 위해서도 많이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총 패스 횟수는 460회인데요. 이건 전체 단독 1위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패스들 중 백패스 비율은 단 6%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건 25명 중 4번째로 좋은 기록입니다. 김민재 선수보다 백패스 비율이 적은 선수는 총 3명으로 4%의 훈멜스와 5%를 기록한 후빙 디아스, 그리고 반다이크네요. 그러니까 많이 뛰어주면서 필요할 땐 빠르게 뛸 수 있는 선수. 이것이 김민재 선수가 빅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데뷔 첫 해에 씹어먹을 수 있는 이유겠죠. 김민재 선수는 공을 걷어내는 것도 톱클래스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공을 걷어낸 것이 27회를 시도해 21번을 성공시켜 전체 2위였고 1위는 37회를 시도해 29회를 성공한 티아고 실바였습니다. 하지만 티아고 실바는 김민재보다 10번이나 시도를 더 많이 했지만 성공한 횟수는 단 2개 더 많을 정도로 김민재의 클리어 성공률은 매우 높은 편이죠. 김민재 선수는 슛블록에서도 5번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정말 여러 부문에서 상위권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드리블 횟수도 총 2회로 전체 25인 중 4위를 마크했습니다. 1위는 총 횟수 4회의 우파메카노와 밀리탕이네요. 김민재 선수의 파울에 관련된 기록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범한 파울의 횟수는 총 7회로 적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범한 7번의 파울 중 6번은 모두 상대의 진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서 범한 파울은 단 1개가 전부인 것이죠. 이것은 프리킥을 내어주어서 발생하는 슈팅이나 세트피스로 인한 실점 위기가 매우 적었고 사전에 상대의 역습을 높은 곳에서 끊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는 총 11번의 파울로 가장 많은 파울을 범했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5번이 토트넘 진영이었습니다. 쿨리발리는 그 다음으로 많은 8번의 파울을 범하면서 절반인 4회가 자신의 진영. 바스토니도 8번의 파울을 범했는데 이 선수는 무려 7번이 자신의 진영이었습니다. 그중 3번은 매우 위험한 파이널 서드였죠. 김민재와 같은 파울 횟수인 7회를 기록한 토모리 역시 6회가 본인의 진영이었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의 16강 경기에서 수비 누수가 많았던 고메스는 총 파울 6번 중 5번이 본인의 진영이었고 절반인 3번이 리버풀의 디펜시브 서드 안에서였습니다. 이 지역은 파울 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요. 김민재와 같은 파울 횟수인 7번을 범한 토모리는 무려 5번을 자신의 진영인 디펜시브 서드 안에서 했죠. 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파울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김민재 선수가 파울을 해야 할 곳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아주 영리하게 잘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25인을 기준으로 김민재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이외의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 챔스 전체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순위를 나열한다면 김민재 선수는 과연 몇 위일까요? 챔피언스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모든 지표들을 포인트로 환산해 그 순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현재 김민재 선수의 전체에서의 순위는 무려 36위입니다. 이 36위는 32강 전체 팀들의 모든 공격수와 모든 미드필더들까지 다 포함된 순위입니다. 그 안에서 36위입니다. 정말 허리죠. 그럼 수비수로 그 범위를 한정하면 몇일까요? 김민재의 순위는 수비수 전체 9위입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순위네요. 여기서 센터백으로 세부 포지션을 한정하면 6위까지 위치하게 됩니다. 데뷔 첫 해부터 수비수로서 유럽 무대를 휘젓고 있는 김민재 선수, 역시 대단하십니다. 많은 팬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김민재 선수. 오늘은 그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활약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리그는 물론이거니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본인의 값어치를 더욱 널리 알리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